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것은 실제로 원인과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A라는 것이 이럴 때 B라는 것이 이렇더라. 예를 들어서 음, 철수의 성적이 90점일 때 영수의 성적은 91점, 철수의 성적이 92점일 때 영수의 성적은 93점이더라. 그러면 서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이고, 또 철수의 성적이 90점일 때 영수의 성적은 88점이고 철수의 성적이 88점일 때 영수의 성적은 86점이다. 그러면 하나 오를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관관계, 그런 선형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정확히 원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어 어쨌든 뭔가 문제 난이도 때문에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상관관계 상관관계 분석을 함에 있어서 그 상관도는 어 절대값 기준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0에 가까울수록 약한 상관관계,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관계고요. 또 그 부호가 음수가 되면 걔는 역의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한 값이 올라갈 때 한 값은 떨어지는. 또 부호가 양수면 한 값이 올라갈 때 다른 값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215페이지에 그림 8-2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26페이지의 연습 문제 그림 8-7의 데이터, 그림 8-7의 데이터가 졸업자 수랑 취업률이죠. 이거 실제로 그 앞에 있는 가이드대로 직접 취합하셔도 되고요. 제 기터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8-7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0년 이전과 2010년 이후로 나누어 엑셀과 파이썬을 사용하여 피어슨 상관 분석을 해보세요. 자, 상관 분석 엑셀로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그 모아놓은 거 전 다운로드 받아서 일단 엑셀에다가 넣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2010년 이전, 2010년 이전과 2010년 이후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럼 2010년 이후에는 2010년은 포함하라고 했고요. 그럼 이렇게 가져가서 이걸 두 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제목도 넣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상관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자,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분석 메뉴를 누르시고요. 위에서 한 세네 번째쯤에 상관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확인. 그리고 입력 범위를 정하셔야 되는데 이 네모 버튼을 누르셔서 쭉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요. 네모 버튼 다시 누르세요. 그리고 첫째 행, 지금 전체 졸업자 수와 전체 취업률이 있죠. 첫째 행 이름표 사용할 거냐, 이름표 사용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냈네. 전체 졸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취업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요. 왜냐? 무려 0.8228 정도예요. 0.8229 정도. 매우 강한 상관관계예요. 이때는 졸업자 수가 많으면 취업률도 높아졌다. 이게 원인과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또 2010년을 포함한 2010년 이후는요. 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상관 분석 버튼 누르셔서 범위를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버튼 누르시고 첫째 이름표 사용 확인. 0.6947 정도네요. 얘도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요. 하지만 앞에 거보다는 좀 덜 강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시고 삽입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에 그래프 그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 중에 산점도로 그려볼까요? 산점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2010년 이전은 이런 모양인데 2010년 이후는 삽입의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보죠. 이런 느낌입니다. 잠깐만, 이게 그래프가
다시 한번 똑같은 걸로 그려보겠습니다. 뭔가 그래프가 지금 약간 다른 걸로 그려졌을 수가 있어서 산점도로 첫 번째 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산점도에서 첫 번째 걸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얘는 보면 이 값이 증가하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얘가 0.8 얼마가 나왔던 거고, 얘는 x 값이 증가한다 y 값이 그렇게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아요. 약간 기울기가 낮아요. 그래서 이 왼쪽의 상관 계수보다는 좀 낮았다 라는 결과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똑같이 우리가 파이썬으로 해볼 수 있죠. 구글 콜랩 들어가시고요. 자, 파일을 업로드 해볼게요. 파일 업로드 하는 거 앞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보실게요. 일단 뭐 임포트 관련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CSV 파일 읽어드릴 때 판다스 쓸 거니까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십니다. 자, 이거 실행하셔서 일단 제가 바탕화면에 전 바탕화면 받아놨어요. 그 파일을 받아놓은 거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파일이 크지 않으니까 금방 받아졌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 임포트, 이제 파일을 실제로 로드를 해야죠. 한글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얘는 CP949로 해야 하고요. 데이터 저는 파일명을 요걸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파일명 넣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디코드를 해야죠. 뭘로? CP949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칼럼을 한번 필요한 것만 써볼까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그냥 전체일 것 같아요. 프린트 df 이렇게 보면 이 파일이 정상적으로 로드가 되는지 확인되고요. 네. 이게 저장이 됐네요. 잠시만요. 저장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이 밑으로 지금 제가 이걸 바탕화면을 꼭 활용하면서 두 줄로 바꿔놓은 게 저장이 돼 버려서 이렇네요. 자, 다시 한번 파일을 업로드 한 다음에 그걸 활용해야겠어요. 파일을 업로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실행하셔가지고 그러면 업로드 다시 하면 당연히 파일명도 바뀌겠죠? 이걸 업로드 하면 금방 업로드는 될 텐데 파일명이 끝에 1이 붙었어요. 이렇게 이걸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하면 2020년까지 들어와나 봅시다. 잠시만요. 뭐 때문일까? 지금 실제로 파일 익스플로러에 들어왔고요. 들어왔는데 파일명도 정확한데 연도별 전체 졸업자 수와 취업률 정확합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가로가 빠졌을 수도 있고 가로가 여기서 가로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만약에 1을 지우면 동작을 할까요? 네, 동작을 하는데 파일명에 띄고 1 부츠 파일명이 지금 정확하지 않다고 그런 것 같아요.
파일명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여기 사이에 띄었을까? 한 칸 있는데요. 그럼 그대로 다시 한번 여기서 복사해 볼게요. 저 위에서 복사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실행하면 그래도 에러가 납니다. 어허, 이거 뭔가 문제가 있네요. 이럴 때는 그러면 이 파일명을 일단 기존 걸 지우시고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기존 거를 이 지금 중간에 스페이스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것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지 이렇게 해서 기존 걸 지우고 최근 거를, 예, 원래 이름을 바꿔서 할게요. 그랬더니 2020년까지 들어오죠. 예, 문제없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건 결국 상관 분석이에요. 상관 분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럼 이 데이터를 1999와 2009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무리로 두고 또 2010부터 또 한 무리로 둘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before 2010 해갖고 리스트 하나 만들고 after 2010 해갖고 리스트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여기다 저장해 두는 거죠. for I in range 0부터 df 끝까지 도는 거예요. 랭스만큼. 그래서 만약 이거 하나씩 접근할 때 df.log이죠. log i의 0, i의 0이 뭐냐? 연도예요. 연도가 2010보다 작다. 그러니까 2010보다 작으면 2009까지죠. 그러면 얘를 어디다 포함시키냐면요, before 2010 여기다가 추가해요. append. 근데 추가하는 방식은 배열 형태로, 리스트 형태로 df.log i 1, 그 다음에 df. 이거 컴마가 돼야죠. df.log i 2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 이제 2010년 이후니까 얘를 똑같이 하되 애프터에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애프터. 그래서 이거를 결국 상관 분석을 하려면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으로 얘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before df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 여기다 뭘 넣냐? 데이터는 before 2010 리스트를 넣고 칼럼명을 전체 졸업자 수 그리고 전체 취업률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똑같이 애프터도 넣어주면 되죠. 애프터.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문제없이 실행되는지, 여기 컴마가 아니라 제가 점으로 찍었어요. 모르고 컴마로 바꿔주세요. 실행해 보시면 일단 정상적이에요. 여기까지 생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일단 확인은 해볼까요? 프린트 before df. 네,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린트 after df. 네, 정상적으로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우리 뭐냐면 결국엔 얘 상관 분석할 거예요. before는 뭐 co1 correlation에 core1 하고 before df. correlation 메소드 어떤 걸로 할 것이냐? Pearson이요. 그런 다음에 이거 프린트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co2죠. 2에 대해서도 자, 얘는 after로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보니까 2010년 이전에 0.822864, 2010년 이후에는 0.69742, 69424. 아까 이 값이었죠? 이렇게 상관 분석을 코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엄청 커지면 이제 엑셀보다 당연히 코드로 진행하시는 게 편하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 분석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8장 2절부터는 실제 우리 생활 데이터
대출 이율과 집값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거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예제도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